일단 요거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지금 중학 수학을 하다가 불과 며칠 전까지 중학 수학을 하다가 이제 고등 수학을 하러 이렇게 넘어왔어, 그죠? 그렇지. 얘기는 참 많이 듣지 않았어? 고등학교 가면은 막 점수가 막 점수 뭐 열이면 뭐 한 여섯 일곱은 떨어질 것이다. 뭐 어렵다. 막 별별 고등 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 고등 수학 상을 다 이렇게 한번 쓱 하신 걸로 아는데, 그죠? 근데 이제 테스트 결과를 보면 다 날아간 상태인 것도 알겠고. 근데 뭐 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딱 오면 막 별 얘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걸 좀 알아야 돼. 이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중학 수학이랑 고등 수학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그냥 단순히 어렵다? 이런 게 아니야.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대체 뭐길래 점수가 뭐 10명 중에 6, 7분 다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가 더 어려워서인가? 그 여러분들 테스트 본 거를 내가 한번 딱 봤어. 딱 봤는데 뭐 거의 대부분 다 반 이상을 못 맞추셨는데 근데 잘 보면 틀린 것들 보면 그거 다 까먹어서 틀린 거 아니야? 어려워서 틀린 거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한두 문제 빼고는 없었어요. 없었고 여러분들 틀린 걸 쓱 보니까 다 까먹어서 틀린 거야. 그지? 맞지? 앞으로 이제 고등 수학을 하면서 어려운 거랑 까먹는 거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무튼 약간 그 힌트가 되는데 그래서 대체 뭐가 제일 큰 차이일까? 바로 요거야. 일단 초단순.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시험 범위. 시험 범위 차이. 어, 지금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는 학교가 있고 네, 중간 기말을 한 방에 합쳐서 그냥 기말고사 한 번 둥 1학기에 2학기 때도 기말고사로 한 번 빵 이렇게 보는 학교가 있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기말고사 빵 모아서 빵 이렇게 본 학교가 어디지? 계십니까? 여기 또 나머지는 다 중간 기말 이렇게 본 거야? 일단은 그 중간 기말 이렇게 본 학생들 기준으로 범위가 뭐가 다르냐면 이거 뭐 너희들 겁먹으라고 뭐 이렇게 막 약간의 막 쓰는 수치가 아니라 진짜야. 시험 한 번 볼 때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최근 2학기 중간고사 한 번 딱 보는 그 범위랑 비교해 보면 거의 한 양이 4배 정도 돼요. 진짜. 어. 그 몰아서 본 학교 같은 경우면은 뭐 2배 정도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면 3학년 1학기 초반에 했던 뭐 제곱근 그거부터 2차 인수분해, 2차 방정식, 그다음에 2차 함수, 그다음에 뭐 원이랑 삼각비랑 통계 뭐 조금 정도가 한 그 정도 양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번 중간고사 볼 때 양. 그럼 그다음 기말고사 때도 그만큼 또 양, 막 이렇게.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야. 요게 제일 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거에 적응을 못 하는 것이. 왜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보통 중학교 때 시험 대비하던 걸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을 좀 해보자면 일단 뭐 평소에는 그냥 학원 잘 나가서 뭐 성실하신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잘 듣고 숙제 잘 해오고 숙제 제출하고 뭐 이렇게 쫙 다니다가 소위 시험 기간이라고 하죠. 시험 한 달 전. 그럼 이제 학원에서도 막 시키겠지만 너희들도 이제 시험 한 달 전이니까 하면서 이제 막 공부를 할 거야. 막 수학. 그리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아마 다들 공부를 해왔을 거라고 봐. 여태까지는. 근데 딱 그 정도 하면 솔직히 시험 한 달 전부터 진짜 빡세게 딱 몸 잡고 열심히 하면 웬만하면 점수는 다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범위가 너무 작아.
여러분들은 이거 아닌데 막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봐요. 중학교 시험 범위는 정말 얼마 안 돼. 뭐 끼케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예를 들면 그만큼. 뭐 아니면 삼각비, 원, 뭐 요만큼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보잖아.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달 시험 범위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거 계속 한 몇 번을 돌릴 수가 있어. 그렇게 했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안에 두뇌라는 게 들어있으면 그만큼 돌리면 점수는 나와. 평균 이상은 나와. 근데 이제 안 돼. 안 돼. 양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한 달 만에 못 돌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보다 뭐 성적이 뭐 팍 떨어진다고 하는 애들 10명 중 한 반 정도가 딱 그냥 그렇게 중3 때처럼 하면 되겠지. 놓고 그런 식으로 공부한 애들이 일단 다 떨어지지. 근데 야,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냐? 범위가 이만큼 늘었는데 내가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지금 중3 때랑 똑같아. 되겠어? 이건 내가 뭐 전문가라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알겠잖아. 아니, 범위가 이만큼 늘었는데 나가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똑같아.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지.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이거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소리지, 그지? 일단 요거에 적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내가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여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 내가 본인이 솔직하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수학한다. 자, 손들기 쑥스럽지? 나 적어도 1시간씩 매일 수학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내 눈을 바라보십시오. 아닌 사람은 눈을 피하시면 되겠지? 아니, 날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이건 뭐야? 맞다는 겨 안 맞다는 겨? 오케이, 알았어. 한 명이 밀당을 해가지고. 자, 그래? 아, 그럼 이틀. 하루는 하는데 다음날은 한 번쯤 쉬어주고 그 다음날은 다시 하고 다음날은 한 쉬어보자. 한 요 정도 패턴으로 수학을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다. 저 아저씨는 아까 해당이 돼서 지금 날 안 본 거지. 어. 그래도 괜찮. 아니 뭐저 아예 없진 않으니 다행이네. 뭐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게. 설마 일주일에 한 번 이건 아니겠지. 학원에서 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지? 자, 뭐 어쨌든 일단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매일 안 하셨던 분들은 매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매일이라 해봐야지 여러분들 월수금이니까 월수금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나랑 수학을 열심히 할 것이고 화, 목, 토, 그다음에 일, 특히 주말 일요일, 토일. 일단은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막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말하면은 지칠 수도 있으니까 1시간 잡을게. 최소 1시간씩은 수학을 하십시오. 무조건. 당연히 더 하면 좋고. 그러니까 학원 오지 않은 날 화, 목, 토, 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쉬면 안 돼요. 아시겠지? 뭐라도 해야 돼, 수학. 물론 일단 오늘은 뭐 진도를 많이 나가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당장 막 그렇게 많이 할 거는 없을 거야. 우리 본격적으로 상 시작 제대로 하는 건 이제 다음 주부터고 오늘은 좀 따로 할 게 있어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고등 수학을 할 때 원래는 권장 2시간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1시간만 딱 할게. 최소 1시간. 그래서 매일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마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거야. 그 이미 수상 복습한 사람들은 이미 한번 겪었겠지만 이만큼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너희들 여러분들 내년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요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체감상 중학교 시절에는 한 번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한 이만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이걸 반복할 거야. 쭉 진도 나가다가 뭐 한 요쯤 돼서부터 이게 계속 반복될 거야. 이게 뭐냐?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다 나가면 딱 여기까지 기억나고 여긴 다 머릿속에서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최소화해야 되겠지.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범위가 4배로 늘어났으니 나의 공부 시간도 곱하기 4가 돼야 돼. 최소한. 그게 이제 시작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매일 수학을 합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들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 범위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는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문제들이 약간 좀 그 우리 그 달리기로 좀 비유를 합시다. 50m 달리기 정도 수준, 뭐 아니면 100m 달리기 정도 수준, 한 200m 달리기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 50m 달리기는 이제 그냥 이런 거 문제, 자 문제를 풀어볼까 하고 딱 풀어서 딱딱딱딱딱 정답 한 요 정도 수준에 끝나는 것들. 100m 비밀은 조금 긴 것들, 조금 생각이 필요, 뭐 그런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은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물론 당연히 중학교 때도 이제 최상급 문제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뭐 400m급 문제도 하나씩 있고. 이게 이제 딱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문제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약간 한 단계씩만 업그레이드라 봅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도 고등 수학에도 짧은 호흡, 짧은 문제들 있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된다 보시면 돼요. 막 200, 400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수두룩해질 것이고, 상급 문제 그러면 막 800, 막 긴 문제는 막 1000m. 한번 풀이 시작 해가지고 딱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뭐 그럼 또 막 이러면서 막 좀 긴 거. 막 그런 문제들도 이제 슬슬 막 접하셔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도 이제 물론 뭐 전혀 접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게 좀 더 심해질 것이야. 아시겠지? 그래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 어떤 거 하나가 딱 있어. 그거를 이제 오늘 이따가 나랑 같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실전 테스트 겸 내가 좀 여러분들 얘가 수학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무언가를 할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내가 요걸 한번 볼게요. 오늘 할 일이 그거야. 여러분들 테스트한 걸 보긴 봤는데 저거는 이제 솔직히 전력을 다해서 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까먹어서 못 푼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푼 흔적이 너무 없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뭘 좀 알려주면서 좀 테스트를 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잠깐 할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 책 있죠? 아까 기본 개념 교재 있지? 그거 1페이지를 한번 잠깐 딱 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좀 하나씩 받읍시다. 자, 뒤로 넘겨줘. 하나 갖고, 오른쪽. 요건 이제 잠깐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 선생님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에 대한 것만 살짝 좀 맛배기를 좀 하면서 마칠 겁니다. 절대값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지? 그지? 고등수학 4학년 선행을 좀 미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단원이 아마 이게 아닐 거야. 다항식부터일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이제 첫 단원에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왜 내가 이제 1페이지에다 갖다 박아놨냐 하면 실은 이 절대값은
3년 내내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어딜 가나 뒤에 가면 수상 배우다 보면 아예 그냥 대놓고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 단원도 아예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중에 2학년 돼서 3학년 돼서도 이 절대값은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게 툭 하면 나와. 잊을만 하면 또 튀어나오고 막 그래. 그런 정도로 거의 고등수학 전체에서 이 절대값이란 거는 뭐 한 9구단급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9구단 모르면 수학 연산 안 되잖아. 그치요?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절대값은 약간 조금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갖추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자 애들이 절대값을 너무 무서워해. 아니 뭐 절대값만 나오면 애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공포증을 조금 없애는 것 겸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풀이 과정 좀 뭐 좀 볼 게 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절대값이니까 요거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 없잖아. 다들 아시잖아. 이거 몇인지 알지? 얘도 다 아시지요? 그러면 얘는 왜 이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도 있나? 정확하게 혹시 물어봐도 돼? 부호 띈 거요? 부호 떼야 돼서요. 이거 아니야 혹시? 알고 있구나. 이거를 절대값은 부호 띄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과 떨어진 거리 이게 절대값의 정의죠. 저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우측 하단에 이제 약간 조금 외워줘야 되는 저거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아무튼 절대값 정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잘했어. 그렇게 대답해야지. 마이너스 5라는 놈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기 때문에 얘가 5라고 써 있는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절대값 기본 정의고. 그 다음 절대값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자, 오른쪽 보시면 절대값 성질이 나와 있을 건데 1번 있죠. 1번 성질. 그거 표시해놔. 얘가 제일 중요하고 얘가 제일 기본이고 얘가 절대값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그 1번이야. 저거 1번을 반드시 중요 표시를 잘 해두십시오. 지금부터 저게 뭐하는 행위이며 저걸로 그래서 절대값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하나씩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표시 잘 해두시고 실은 이미 결론은 아까 여기에서 이미 다 나왔어. 자, 절대값. 여기 샌드위치라고 할게요. 샌드위치 안에 지금 들어간 i가 5란 말이야. 5가 지금 양수지요. 양수면은 그대로 나온 거고. 여기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 자, 근데 절대값 안에 들어간 게 얘는 지금 즉 음수가 들어가 있잖아. 음수가 들어가면 그대로 나와? 바뀌었지? 음수가 들어가면 절대값을 날려버릴 때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를 이미 여기서 알 수 있어. 그지? 따라서 절대값에 이렇게 문자가 박혀 있을 때 저 절대값을 좀 날리고 싶다. 그러면 너희들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상황을 나누셔야 됩니다. 저 안에 들어간 요 빵, 샌드위치 안에 있는 빵이 양수이냐 혹은 음수인 경우 두 가지로 상황을 딱딱 나눠서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인 경우는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라고 하면 절대값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0, 지금 이건 0보다 크다고 이건 0보다 작다잖아요. 0이 지금 빠졌는데 0은 보통 여기다 써요. 근데 실은 0은 부호가 없지.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0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0은 여기다 붙여도 돼. 틀리지 않아. 이렇게 풀어도 답 나와. 근데 보통은 위에다 붙입니다.
여기다 안 붙이고 보통 0은 이제 이쪽에 포함시켜요. 이유는 간단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숫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라고 인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편하고자 헷갈리지 말자고 0을 보통 위에다 붙이는데 밑에 붙인다고 틀리는 건 아니다. 됐죠? 어쨌든 요게 절대값 제거하는 가장 기본. 그래서 절대값이 이제 프린트 보면 알겠지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부등식,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나중에 너희들 삼각비 중3 때 배웠죠. 삼각 함수도 나중에 내년에 배울 텐데 삼각 함수에도 절대값 끼고 막 얘가 계속 낄 텐데 그때마다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여줄게. 자, 프린트를 펴보십시오. 지금 나눠준 프린트를 펴서 일단 오늘 할 일은 딴 거 없어. 내가 하나씩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따가 9시쯤부터 문제 푸는 시간을 잠깐 줄 건데 그때부터 하나씩 그대로 따라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을 좀 넉넉하게 줬어. 여기다가 정리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여기다가 하시면 되고 조금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연습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프린트를 보십시오. 하나씩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 이거 내가 좀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가끔 막 이 절대값 붙은 문제들, 리프린트 문제들을 풀 때 보면 가끔 보면 대충 숫자 한 요 정도 박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어. 근데 오늘은 지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지금 이걸 나눠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부 다 범위 나눠서 푸는, 지금부터 내가 칠판에다 보여줄게요. 요 방법 그대로 따라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유제 1번에 1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저 절대값만 없으면 얘들아 이거 그냥 저 절대값 짝대기 2개 저거만 없으면 이거 그냥 1차 방정식 아니니? 그지?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1차 방정식도 못 푸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 근데 절대값이 철컹 들어간 거야. 자, 지금부터 그럼 얘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얘가 하면 되잖아. 즉, 이 절대값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기부터, 여러분들 연습장이라고 칠게. 연습장이라고 치고, 그대로 나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지금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게 x 빼기 1, 그지? 상황을 두 가지로 잘 정리해서 나누십시오. 절대값 안에 들어간 게 0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0은 이쪽에 한다 그랬지. 두 가지로 잘 상황을 나누시고 그리고 요런 건 정리 좀 해주시고 넘겨서 x로 이쁘게 이렇게 이런 정리는 항상 잘 버릇을 들여 놓으시고 자, 저 절대값을 제거할 준비가 끝났어. 이제 배운 대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일 우리가 뭐 놀러 가기로 했어. 놀러 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 우리 이렇게 놀고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놀자. 약간 이렇게 계획 두 가지로 나눠서 짜는 뭐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시겠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해봅시다. 그래서 요 위에 거인 경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경우지. 그럼 그냥 절대값 그냥 뺏겨서 나오시면 되겠지. 즉 그냥 평범하게 원래 소괄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배운 대로 이제 열심히 1차 방정식 푸시면 되고요. 열심히.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결론이 나왔지만 이대로 그대로 펜을 놓으시면 안 되고 확인해야지. 요거랑. 저기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온 게 혹시 저거 넘어가진 확인을 해야지. 범위 확인. 2면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네? 문제 없네. 그러면 오케이. 살려두시면 되는 거고. 됐나? 자, 그 다음.
요 아래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 아래 거는 이제 얘가 절대값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을 제거를 이렇게 시켜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이제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몇이니? 2x에 6. x는 3이라는 결론이 나오네. 근데 얘도 마찬가지. 다 했으면은 마지막에 확인해야지. 이거랑. 근데 보면 1보다 작은 것만 하기로 했는데 3이 나와버렸어. 얘는 삭제. 남은 최종 정답은 요거네. 그럼 따라서 요게 지금 절대값을 정석대로 제거해서 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수상에 아예 그냥 이런 단원도 있어. 아예. 됐나? 자,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고 이따가 이제 요거를 이제 개별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푸실 건데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개별 질문을 받을 겁니다. 단 조금의 의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막 요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다 나한테 질문을 따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정리들 좀 잘 하셔야 돼. 그 얘들 학원에서 이렇게 막 수업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풀다가 막 계산 틀려가지고 얘들아 잠깐만 미안 쏘리 해가지고 잠깐만 어디서 틀렸지? 여기구나 이런 적 뭐 한 번씩 있지 한두 번씩. 그때 무슨 생각들이 또 틀리셨네 이런 거 쳐다봐. 근데 있잖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풀다가 만약에 답이 이게 나왔는데 답이 틀렸어. 잠깐만 틀렸네? 했을 때 얘들아 다시 풀자 그러고 갑자기 쓱 다 지우더니 처음부터 다시 푼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떠겠냐?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저걸 뭐 처음부터 다시 풀어. 그죠? 근데 내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잠시 좀 해볼게요. 숙제를 하셨을 거야. 평소에 숙제들을 하다가 틀린 문제 있잖아. 틀린 문제를 다시 풀 때 어떻게 푸니? 혹시 푼 거 보고 고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숙제를 했어. 숙제를 했는데 이제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했는데 17번 문제를 틀렸어. 그럼 다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때 그냥 처음부터 다시 풀지 보통. 아니야? 혹시 내가 이거 틀렸을 때 당시에 풀어놓은 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틀렸어. 어디서 틀렸지? 하면서 이거 막 찾아서, 여기서 틀렸네. 쓱쓱쓱. 여기부터 다시 보지. 뭐 이렇게 고치는 사람. 이건 자신있게 손 들어도 돼. 겁나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없죠? 근데 없어? 다 처음부터 푸는 거야, 그럼? 싹 지우고. 절대 안 됩니다. 고등수학에서. 아까 말했지. 400m, 800m, 1000m 달리기 해야 된다 그랬잖아. 틀릴 때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전 시험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 시험 보는데 시험이야. 학교 시험에서 시험 보는데 겁나 열심히 풀었는데 보기를 봤는데 답이 없어. 이런 경험 뭐 한두 번씩 있었을 거라 보는데 그랬을 때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 다시 또 지우고 다시 풀어? 그땐 고치지 않니? 아니면 포기? 망했다. 왜 넘어가니? 본인이 푼 걸 보고 고치는 거 이거 연습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혹시 뭐 시험 때는 그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안 해요? 평소에도 해야지. 그래야 시험 때 더 잘하지. 특히 검사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시험 보면 빨리 시간 조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시간 안에 빨리 풀고 그다음에 검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검산할 때도 도움이 훨씬 될 것이고. 그래서 이따가 시간 줬을 때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쫙 풀면서 날 이제 부르시되 질문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푼게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답이 만약에 안 나와, 그럼 제발 답 틀렸어 하면 제발 슥슥슥슥 지우지 좀 마. 지우지 말고 푼 걸 보고 어디서 분명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답이 안 나온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찾아야지. 안 그러면 그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다른 문제에서 또 할 텐데, 그죠? 그래서 그걸 찾는 연습을 하시고, 못 찾겠으면 나를 불러. 난 자신있게 여기, 난 잘 찾을 수 있어. 난 딱 보면 너 여기서 틀린, 난 정확히 찾을 수 있어. 아시겠지?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 최종적으로 고등 수학에서 좀 뭔가 조금 이렇게 상위권으로 좀 도약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실력이니까, 그러려면 가장 밑바탕은 정리겠지. 정리 잘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 요 프린트가 되는 거야. 자, 한 장 더 넘겨봐. 뒤에 부등식 있거든. 여기가 특히 정리 정말 잘 하셔야 돼. 단지 부등식인데 여기가 참. 자, 이제 이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절대값이 없다면, 만약에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괄호라면 저거 그냥 1차 부등식이 아니니? 그치요? 다들 풀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여기가 절대값이지. 자, 한번 해볼게. 정리 잘 하셔야 될 거야. 혼자서 풀 때. 두 가지로 일단 나누셔야 되는데,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것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두 가지로 잘 나누시고, 이런 식은 언제나 항상 마지막에 깔끔하게 이렇게 탁 넘겨서 정리 정도 나는 거 잊지 마시고. 얘도 두 가지로 상황을 잘 나눠주시고, 그리고 배운 대로, 방금 내가 알려준 대로 이제 절대값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나오겠지.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마음껏 풀 수 있는 평범한 1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는 거고, 그럼 이제 열심히 푸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빠르게 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4x에 12. 자, 이런 결론이 나오고, 맞지요? 근데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지. 확인 작업해야지. 아까 방정식 는 3일 때는 좀 그래도 편했어. 왜냐면 는 3인 경우는 그냥 딱 보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랑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수직선 좀 이용해, 제발. 머리로 상상하다가 틀리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1차 부등식, 부등호 방향 결정하고 색칠할 때는 수직선을 좀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따진다면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선 그어준 거야. 야, 여기서만 놀아라. 딴 데 가면 안 돼. 딴 데 가면 혼나. 여기서만 놀아. 뭐 이런 느낌으로 딱 그어준 거야. 이 딱 집어가지고. 저건 등호가 있으니까 이제 색칠 이렇게 하지, 그지? 큰 쪽이니까 이쪽이겠네. 딱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얘들아, 자유시간. 근데 여기서만 놀아라. 딴 데 가면 혼나.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게 답이 나온 거고. 그지? 그럼 얘는 표시하면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됐네. 그럼 어디가, 여기가 살아남는 거네 해서 그림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됐나? 되셨나요? 그대로 밑에 것도 진행해 볼게. 이 경우는 여기가 음수인 경우, 절대값 안에가 음수인 경우니까 바로 앞에서 부호를 딱 하나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그냥 1차 부등식 열심히 푸시면, 자, 이건 뭐니?
이건 자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면 부등호 바뀌는 거 다들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지. 얘는 결론이 이렇게 났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났고, 요거랑 비교해서 보면 얘는 그럼 뭐가 남지? 또 수직선 살짝 그려주시고 2보다 작다. 자 여기서 놀아 했는데 결론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겹치는 거 여기고 여기 겹치는 거고, 그럼 요 아래 거는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겠네. 됐나?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와서 이제 답을 딱 봤는데 또 만약에 답이 틀렸어. 그럼 다시 역주행해서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찾아야 되고,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범위가 이렇게 나왔지. 이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 응? 보이니? 요거 합체할 수 있지. 모르겠어? 여기가 지금 2에서 끝났는데 여기 다시 2에서 그대로 출발이잖아. 이렇게 합체할 수 있는 경우는 합체도 해주셔야 돼요. 저거 잘 이해가 안 가면 마찬가지. 저게 뭐가 합체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시는 분들은 수직선 그려보시면 돼. 수직선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얘가 지금 수직선의 그림 표시해보면 0 색칠에 2에서 빵꾸죠. 이렇게. 그 다음 얘 한번 수직선을 표시해보면 어떻게 돼? 요거 3 이렇게 와서 여기서 그대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딱 연결되는 그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영역 색칠을 한다고 치면 결국은 그냥 이렇게 색칠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한 방에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왔어도 최종 결론은 저 위에 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합체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뒷장. 이번 뒷장 넘겨보시면 이번에 2차 방정식의 절대값 붙은 경우야. 실은 이것도 2차 방정식의 절대값 붙은 것도 이제 수상을 진행하시다 보면 있죠. 미리 선행 좀 해주셨던 분들은 본 적 있지 않나? 기억 안 나니? 저 선행 미리 하셨던 분들은 2차 방정식의 절대값 붙어 있는 거 봤을 텐데? 그것까지 다 날라갔어? 봤나 안 봤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3번에 1번 바로 해볼 테니 여러분들이 나머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데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붙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똑같아요. 저 절대값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는 방법이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짓 계속 하고 있는데 또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해서 얘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나누시면 되고, 큰 경우는 절대값 부호 변화 없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럼 배운 대로 이제 이거 2차 방정식 배운 대로 잘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 답은 2개 나오겠지만 마찬가지 또 확인 작업 하셔야죠. 요거 확인 작업 해야지. 요거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치?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얘 빼야 되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 그랬으니까 3만 남아야지. 그죠? 그죠? 그 다음 밑에 것도 그대로 다시. 얘는 그럼 여기가 음수인 경우로 우리가 가정하고 푸는 거니까 부호가 앞에 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또 범위 나눠서
또 2차 방정식 딱 푸시면 되겠지. 2차 방정식을 또 딱 써서 일인데 이번엔 얘가 빠져야 되겠네. 0보다 작은 것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최종 답은 요거랑 요거 두 개. 되겠나? 되셨지? 아셨죠? 자, 그 다음 한 장 또 뒤로 봐주시면. 그러니까 전반 지금 오늘 하는 내용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거 버릇들, 이런 것 좀 내가 테스트 좀 하려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중학교 시절의 복습, 막 1차 부등식, 수직선 오랜만에 보잖아, 또, 그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보면, 함수가 나왔는데, 그래프를 그려라, 나왔잖아. 혹시 직선 안 까먹었니? 그러니까, 그냥 딱 물어볼게. 아까처럼 맞다 싶으면 날 보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눈 까시면 돼요. 나 얘 좌표 표면에 그릴 수 있다. 날 보면 돼. 오, 좋아. 전원이 날 쳐다봤어. 웬일이야, 이게. 오케이. 그러면 확인만 좀 할게요. 이게 그리는 방법이 좀 다양하니까. 혹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학교 때 보통 직선 그리는 걸 중학교 때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점 두 개 넣어서 있기.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 혹시 이거니? 맞아? 직선 정도는 점 두 개 틱틱 해서 딱 그으면 되잖아. 그지? 뭐 일단 오늘 당장은 얘를 그래도 점 찍어서 그릴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 고등학교에서는 저 직선을 그릴 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리기, 절편 뭐 이렇게 좀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랑 수상을 하면 나가도록 하고 일단은 뭐 다들 어느 정도 그릴 수는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진행 한번 해볼게. 이제 4번에 1번 즉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다라고 말한 1차 함수인데 또 거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 절대값은 툭 하면 자꾸 어디 꼽사리 껴서 계속 3년 내내 여러분들 괴롭히게 될 겁니다. 오늘 좀 나에게 배우는 여러분들은 절대값 공포증이 조금은 없길 바래. 오늘 이후로. 아시겠지? 자, 그러니까 1차 함수잖아. 일단 절대값 뺏기는 작업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뭐 그릴 수 있던 없던 지금까지 한 대로 요거 처리를 먼저 하자고.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또.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 그것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나누셔서 주어진 관계식을 절대값 날린 버전으로 깔끔하게 한 번 더 쫙 쓰시면 돼요. 이 경우는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아래 거는 부호를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붙은 거 바깥쪽만 바꾸는 거니까 얘는 바꾸면 안 돼. 일단 그러니까 함수든 뭐든 절대값 제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기호라고 해도 절대값 베끼는 작업은 똑같아. 여기 우리 반 학생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으니 내가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보여주면 예를 들면 아직 너희들이 어서 배운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우지도 않은 내가 어떤 하나를 기호를 좀 써볼게. 자, 안 배웠지? 처음 보지? 뭔지도 모르지. 저게 뭐야? 영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상관없어. 내가 만약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 이게 LOG라고 쓴 건데
이 LOG는 뭔지, 여기 E는 왜 저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지 다 필요 없고 이 절대값만 제거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부분적인 스킬들을 쓸 수 있으셔야 된다고. 이 LOG라는 기호 지금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근데 내가 이거 절대값 뺏긴 건 써봐라. 그러니까 절대값은 제거해봐라 라고 내가 만약에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저 기호는 몰라도 따라 쓸 수는 있잖아. 그대로 따라 쓰는데 다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나눠서 하면 된다고. 뻔히 절대값 제거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알려줬잖아. 나머지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보고 따라 쓰는 건 할 수 있잖아. 이게 뭔지 몰라. 그럼 써 근데. 여기만 배운 대로 하면 되지. 그대로 나오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서 가로로 이쁘게 해주면 되고. 그냥 쓸 수는 있는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절대값은 앞으로 계속 어딘가에 꼼사리가 계속 낄 거야. 근데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됐죠? 자, 잠깐. 갑자기 여러분들 한번 해봤어. 너희들 잘 이해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일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되고. 직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얘랑 요거 1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이 좀 약간 팁을 좀 줄게요. 직선, 특히 직선 그릴 때. 그러니까 자,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잖아요. 얘를 그릴 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딱 그렸어. 그 다음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잘라내야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미리 얘가 지금 0에서 좌우가 나뉜단 말이죠. 0인 지점은 여기잖아.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하고 있는 지점이 x좌표 0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0 기준으로 색칠을 좀 하자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야. 맞아? 맞아? 맞죠? 그치요?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맞지? x가 0보다 작은 부분. 맞지? 따라서 그걸 생각하면서 얘를 그릴 때는 여기에다가만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얘를 그릴 땐 여기만 그리면 되는데 점을 찾을 거 아니야. 웬만하면 이 경계선을 찾아요. 0.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즉 0, 마이너스 1 여기 지나가겠네. 딱 표시해주고 요거 오른쪽 부분만 그리시면 되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그다음 얘도 얘 0 넣었을 때 몇인지는 확인을 해. 여기 등호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 자르기 전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0을 넣으면 마이너스야. 여기 지점 지나가네. 근데 얘는 이제 여기 노란색 쪽 그려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리던지 아니면 너희들 할 수 있다고 한 대로 뭐 음수인 점 뭐 하나 집어넣어서 점 하나 더 찾아서 하던지 이렇게 양날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됐나? 요거는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한번 잘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고 안 되겠으면 이따가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책에 거기 프린트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저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절대값 제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범위 나누셔야지. 범위 나누셔야 되고 지금 이거 정리가 덜 된 부등식이죠. 이쁘게 정리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절대값을 제거한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시고.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겠네. 이렇게 절대값 제거 똑같이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릴 때 아까 말한 거 팁을 다시 한번.
얘 지금 경계선이 어디니? 1이 지금 경계선이지. 그렇죠? 1에다가 딱 라인 경계선을 세워. 그래서 얘 기준으로 요 오른쪽, 그게 이제 얘야. 1보다 큰 쪽, 그쵸? 그걸 확인을 하시고 얘 직선 그래프를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점을 찾을 때 방금 얘기했다시피 1에서 잘리잖아. 그 1 경계선을 넣으세요. 그냥 1을 집어넣어서 확인해봐. 1 집어넣으면 0이네. 1 넣으면 0이니까 여기 지나가겠네. 이걸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난 지금 여기 오른쪽을 그려야 되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점을 집어넣어서 찾을 거면 1보다 큰 쪽, 뭐 예를 들면 2 이런 걸 넣어가지고 2 넣으면 2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지. 그럼 여기 밑에 거는 이제 요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경계선 값 집어넣어 보면 0인 거, 똑같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쪽, 이쪽을 그려야 된다는 걸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뭐 0 넣어보면 되겠네. 얘는 0 집어넣으면 2네. 이렇게 그리시면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지? 절대값 제거해서 식 두 개로 나누는 것까지 잘 좀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갑자기 아이 귀찮고, 뭐라 그래, 그냥 1 넣어보고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냥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그다음에 0 넣어보고 점 해가지고 그냥 대충 딱 그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뭐 시험 테스트를 보려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는 부분이니까, 함수에 절대값이 붙어 있어도 절대값 범위 나눠서 찢는 거 연습하려는 거니까 그대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됐죠? 자, 그래서 실은 원래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 그래프 버전이 이차함수 버전도 있어. 이차함수 버전도 있긴 한데, 오늘 뭐 요거까지 한다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과부하가 좀 걸리실 것 같고, 요 뒤에 이차함수는 본인이 나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까먹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고, 일단 지금부터 당장은 다시 프린트 맨 앞에 가셔서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지금부터 잘 풀어 보십시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